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19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합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은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마감된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죠. 낙폭이 특히 코스피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근 1% 가깝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약세가 유발될 정도로 노골적인 그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별다른 악재 없이 그냥 밀리는 양상이 오히려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점은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러한 약세적 흐름이 완화되거나 안정될 가능성은 뭐 충분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수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그래왔듯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관점. 자, 여기에 맞춰서 최근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을 해드린 바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두 종목입니다. 네이버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뭐 양반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현재 5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와 연관시켜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전월 급등을 했고요. 거래가 많이 붙었네요. 어쨌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하기에는 부담되죠.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알트라, 이것도 나쁘지가 않죠.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들 종목을 통해서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 어느 정도는 적응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SKC,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작은 종목에서는요.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물량은 그대로 전혀 갖고 있는 물량을 손대지 않은 채 있는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는 건데, 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또 LG전자, 단기로 좀 해볼 만한 했던 OCI 같은 종목들. 자, 이들 종목이 전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불리합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을 때에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약간은 그렇게 더 해줄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물량은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 특히 장기적으로 정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종목과 그 물량은 당연히 그대로 계속 보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단합니다. 단순히 100만 원 정도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본다면 150만 원 거쳐 2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의미 있는 어떤 그 진화 그런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또 한 가지 미래 성장 동력,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있단 말이죠. 이 제페토에 입점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그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페토가 재평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까지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네이버를 가져가 줘야 되고, 그와 연관된 종목들, 거기에는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 그리고 알테라도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지분 15.4%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이 알체라가 스노우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유상증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과 관련돼서 약간 타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6월달 소매 판매는 괜찮았습니다. 지난달 대비 0.6%, 이 정도면 지난달 대비니까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이 자체로 미국 증시가 호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질 못했죠. 두 번째 나왔던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내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80.8. 사실 평월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지난달 대비로 안 좋았고, 시장 전망치 86.3에 비해서 상당히 깎여서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반드시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6개월 소비자 낙관지수,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았으나 지난달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깎였네요. 지난달 83.5에서 78.4. 그만큼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그전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다가 약간 움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과 동시에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2022년도 물가 전망, 미 연준에서 물가 괜찮다, 일시적이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 전망을, 금년도 아닌 내년도 물가 전망을 4.8%는 상당히 높게, 13년 내 최고치 수준으로 높게 전망을 했다. 전망했다기보다는 걱정을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 증시가 다소 수비적으로 현재 진행됐다는 거죠. 안전자산 쪽으로 전반적으로 부지가 쏠려 나가고,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당장 부담이 되는 악재로, 시민적인 악재죠.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금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아직 민감한데, 악재도 그전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악재를 애써 악재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정도라고 한다면 당장 탄력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예상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3%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6553%로 지난 주말 대비 적어도 5 베이스 포인트 이상 크게 내려갔단 말이죠. 자, 그만큼 국채 가격, 국채가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즉 위험 자산인 현재 주식 시장에서 안전 시장인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됐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런 상황에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은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이제 그 기관들한테까지도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2.7인데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1140 현재 6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대비 약 7원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잠깐 그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환율 차트, 일봉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3일 연속 음봉이 나온 끝에 오늘 장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코 작지 않은 양봉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조금 현재 그 악재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원달러 환율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들이 8천억, 현재 마감 전까지는 아마 거의 1조 원 넘게 순매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순매도하는 모습은 지수가 내려갈 때 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수급 구도죠. 그리고 또 외국인은 현재 현물 거래소 코스닥, 이번에는 코스닥까지 같이 매도를 합니다. 선물도 매도를 하고요. 시장의 지수를 봤을 때 다소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취하는 수급 스탠스죠. 이런 경우에는 코스닥도 장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만약 더 심각하게 조정을 받을 경우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도 통할 수가 있기에,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그 점은 바싹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심각할 정도로 빠지는 상황이 혹여 나온다면 코스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큰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 자,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 0.7. 자,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시장이 이유하는 데에서 이거 하나만 갖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현지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도 현재 프로그램 매도, 그것도 비책 프로그램 매도 대부분 외국인들이겠죠. 그 물량이 흘러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평상시 정도 수준의 그런 물량이 나오겠다는 건데, 어쨌든 수급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건데, 이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탄력적으로 꺾어서 V자로 반등하는 것도 어렵고, 또 추세적으로 연속해서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과,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장세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 걸맞는 종목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시키고 운영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결론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은 크게 봐야 된다 하는 관점. 사실은 2019년 11월 달부터 제가 이 종목, 그 당시 40만 원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2배 이상 92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정도 갈 것이라고 했던 건데요.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비난을 뚫고 결국 10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0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만 본다 했을 때는 괜찮다는 것이죠. 어닝 서프라이즈일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은 약 3,800억 정도로서 작년 동기 대비 22%, 작년은 좋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다시 1,000억 원 처음으로 넘어가네요. 922억이 최대였던 건데, 분기 단위로 봤을 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 50% 신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CMO와 관련돼서 얼마 전 모더나 백신과 관련돼서 상당히 화제를 입은 바 있었죠.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 모더나 mRNA 방식, 당시 그 백신과 관련돼서 완제품 생산입니다. 원료 의약품이 아닌 완제품만 생산하는 것, 충전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포장도 하고 그런 거. 그런 완제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또 냉소적으로 보면 단순 위탁 생산, 단순 생산, 대리 생산이죠.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됐든 그 물량이 결코 작지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없는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mRNA DP 완제품 생산을 지난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생산 준비 중에 있는데,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실적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약품 DS라고 합니다.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한 CGF, 생산을 위한 가장 정석적인 어떤 조건을 뜻합니다. 그 엄격한 조건, 그 CGM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CGMP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모더나와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 DP 국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료 의약품까지 생산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공장이 지난 1, 2공장 거의 풀 가동되어 있는 상태였고 3공장만 대략적으로 금년 초중순까지는 한 2분기 정도까지는 한 50%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던 건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작게는 60% 내지 크게는 거의 90%는 풀 가동이죠.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2, 3공장이 거의 풀 가동 체계로 현재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제4공장의 규모는 현재 돌아가는 현재 공장 전체 캐파의 거의 40% 정도 수준입니다. 한 25.6만 리터인데 이 4공장은 22년 내년이죠. 내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가동에 들어가서 2023년도부터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4공장이 얼마 전까지 여기서 어떤 획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4공장에 대한 수주 건수,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수주를 타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주를 제한하는 거, RFP라고 합니다. RFP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한 8건 정도가 제한이 들어왔다는 건데 최근에 확인된 것을 보면 22건 정도로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점이 느껴집니다. 트랙 레코드, 어느 정도 수주와 관련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잠재 고객들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특히 생산과 그 CMO 같은 경우는 발주와 수주업체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랙 레코드가 쌓임에 따라서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국제적인 위상, 그쪽 세계의 바이오계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계는 파이프라인과 그것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신약 단계로까지 이제 그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임상하는 것, 그리고 그 임상된 것을 생산하는 것 등으로 분업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은 생산입니다. 개발을 거쳐서 그 CDO라고 하죠. 위탁 개발을 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으로 연결되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구하는 사업의 골조입니다. 근데 이 사업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현재 파이프라인은 수많은 파이프라인 여기저기서 현재 개척이 되고 또 개발이 되겠지만 생산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반도체 업계의 파운드리 업계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CDO 개발이죠. CMO 이쪽이 현재 지금 반도체 업계 TSMC처럼 부상하고 있다. 크게 부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그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성장에 발을 들여놓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ER, PBR이 워낙에 높습니다. 현재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PER로 따지면 150배가 넘어갑니다.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가장 PER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대웅지간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밸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게 부담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PER, PBR을 따질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100만원 정도가 아니라 150만원, 200만원까지도 올라갈 잠재력이 하나씩 둘씩 쌓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
감안하시고 무조건 가져가 주시면 되고, 안 갖고 있으면 사실 기술적인 거, 사실은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현재 사선 하나가 그려져 있죠. 그 위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기술적으로 부담된다고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사고 팔고 하는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그 네이버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네이버는 바로 이거 네이버인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네이버는 시가총액 3위 종목으로서 뭐 주가가 뭐 거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자, 지금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제페토 G가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에 많은 업체들, 국내외입니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국외 많은 브랜드 내지 업체들이 입점하는데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거 현재 지금 입점 행렬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자동차, 금융, 명품, 유통, 통신사, 엔터사, 국내의 브랜드나 각종 그 업종이나 그런 걸 다 망라한다는 거죠. 일단 현대차만 하더라도 현대차 N9 이 신차종에 대한 가상 시승 체험을 메타버스 내에서 하게끔 했고요. 입점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는 역시 아바타를 통해서 신입사원 교육, 랜선 여행까지도 또 인기 장소에 모여서 회합을 하는 것까지 가능하게끔 일단 판을 벌렸다는 거고요. 하나은행 또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었고요. 우리은행도 임직원 소통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세계적인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죠. LVNH가 가상 메이크업 컬렉션 9종은 이미 이 메타버스에 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거 하면 또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구찌, 나이키, 컨버스, 노스페이스 등 다 이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내 자판을 이미 마련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CU는 어딥니까? 우리 편의점, 우리나라 대표적인 편의점이죠. 지금 메타버스 가상 공간 내 가장 인기 있는 소통의 공간이 가상 공간 내 실사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게 한강공원이라는 거죠. 한강공원. 거기 한강공원에 CU가 가상 공간 내 편의점 1호가 오픈됐다는 거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만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KT 야구단도 팬미팅 장소로 공간으로, 그리고 그 외에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다 이런데도 아바타를 통해서 현재 팬들과 소통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페토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게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65개국 가입자가 현재 2억 명, 아시아에서는 명실상부한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페토 내 창작자들이 그 창작물을 공급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 제페토 월드가 된다는 거고, 아마도 많은 노래나 또는 음악이나 미술품 같은 거 될 거고, 아마도 제일 돈이 되는 쪽은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임 같은 로블록스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개인의 창작물을 이쪽에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로블록스가 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제페토 월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는 게임에 국한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만 지금 제페토는 그렇지가 않죠. 많은 콘텐츠, 우리나라 K-팝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다른 영역의 카테고리, 뭐 웹소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웹툰도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뭐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자,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임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느 정도 기성 게임 같은 경우 로블록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페토도 기성 현재 유명 또는 현재 앞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게임, 전문성 있는 캐주얼 게임이 되겠죠. 그런 게임까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게임을 통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 게임 분야는 현재 카카오 게임, 카카오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네이버가 좀 밀리는 분야가 게임 분야란 말이죠. 이를 통해서 카카오가 게임 분야도 카카오를 네이버가 게임 분야를 통해서 이 제페토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을 따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메타버스의 이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그 핵심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네이버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이버가 그런 제페토가 그런 의미가 있는 미래의 전망을 갖고 있다 했을 때에는 제페토도 이것도 사실은 평가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거의 평가하는 데가 없거든요. 몇 조 원 정도를 평가하지, 적어도 5조 원 내지 10조 원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조금 더 두고 볼 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체나인데, 알체나,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알체나가 13점, 차트 모양이 나쁘지가 않죠. 알체나. 지금 현재 상승 추세대의 상당 부분에 와 있고, 오늘 거래 약간 붙고,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슈도 많고 이제 젊은 테마입니다. 수명도 길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약간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또 너무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눈에 띄게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에는 다소 물량을 조절한다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아마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대량 급등을 했단 말이죠. 위치가 낮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까지 많이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오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장대 양봉 한 번 더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꼭대기 주가로 봤을 때는 거의 11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1만원 이상에서는 쫓아가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번쯤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만약에 그것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을 때 내일 만약에 얌전하게 진행되면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마찬가지로 또 뜨겁게 달아오르면 그 꼭대기에서 한 절반 정도나 아니면 단기 전량 매도해서 다시 매수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관계없이 밀어붙인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적어도 3배 내지 적당하게는 5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이언트 탭이 한 4만원 정도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만원대 너무 쉽게 파는 것은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분들은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약간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그런 정도의 기술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체나인데, 알체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인식, 또 전신 인식, AI 솔루션. 근데 원래는 한 4, 5년 전 삼성종합기술원 출신들이 만든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굴 인식, 전신 인식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출시한 제품은 출입자, 어떤 특정 기업체의 어떤 조직의 또 어떤 모임에 그 출입자들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솔루션, 어세스 컨트롤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 한 가지가 현재 뭐 매출이 어떻고 그에 따른 현재 영업이 어떻게 나고 그 실적의 전망이 어떻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메타버스와 연결되는지, 이게 더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스노우가 지분 15.4%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들이 또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갖고 있어서 합치게 되면 39.6%. 사실은 아직은 법적으로 스노우의 자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거의 자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끝난 하는 일이 여기서 간신히 현재 뭡니까 투입자들의 어떤 사람 생김새나 그런 것을 인식하는 정도 또는 그와 관련된 현재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정도의 사고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메타버스와 연결될 것이고 제 1차적으로 아바타 생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안면 인식과 전시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소지가 거기에 접목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가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고 또 금년 12월 30일부로 뭡니까 자회사 여건, 자회사 조건이 바뀝니다. 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는 지분 2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금년 12월 31일부터 30%로 상향 조정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리 자회사를 편입시키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금년 가기 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5% 내지 적당하게는 15% 정도를 더 현재 스노우가 지분을 추가 확보를 하며 해서 명실공히 알체라를 그 네이버의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를 편입시키는 그런 수순을 밟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다. 확실치는 않으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두 단계 그냥 뛰죠.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알트라가 아니네요.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알트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라가 4만원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재료가 나온다. 지금 당장 나온다면 지금 당장 10만원이죠.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가능성만 있는 것이니 그럴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냥 현재 메타버스의 한 일익을 담당하는 주요 업체다. 또 네이버와 관계된 회사다 하는 정도로만 보고 계속 밀고 나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 종목,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한커 MDS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장중에 매수하신 분은 지난주에 에스코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미디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미리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의미가 있다는 건데 한빛소프트까지 합쳐야 되겠네요. 한빛소프트까지 해서 이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지금 당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알체라와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